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인천 교구의 청년과 인천학사의 청년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가족 사진입니다. 제 이름은 사카모토 나오타카고요. 여러분 당연히 아마 이 사람은 일본에서 왔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일본 사람이면서도 아프리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에서 왔고요. 소속은 지금 현재 서울 남부 영등포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육천가정이시고 일한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2015년에 축복을 받아서 여기 옆에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의 사진입니다. 오늘 표정보고라는 주제를 저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제를 정해봤어요. 어린 시절을 좀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 일본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 갔었을 때 그 이름표를 자꾸 이렇게 숨겼대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저도 몰랐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빼고는 다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만 이렇게 일본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숨기는 그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도 이렇게 제 이름에 대해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그때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생활에서 있었던 제 사카모토 나오타카라는 이름이 정말로 득이 됐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제 아프리카 생활을 잠깐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3년 정도 아프리카에 있었고요. 처음 그 아프리카에 가게 된 곳이 잠비아라는 곳이었고, 그 이후에 세네갈, 짐바브웨, 탄자니아, 남아공, 상토메 프린시페와 같은 감사하게도 참 어머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곳을 저도 함께 가서 직접 준비하고 그런 내용들을 함께 지내게 돼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아프리카 번역본부, 아프리카 본부라는 곳에서 청년학생 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2세 교육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고 그리고 희망전지대회 준비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전에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팩트인데요. 이게 남아공에 가보시면 삼부 빅터 돈 워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돈 워리가 걱정 마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부 빅터 걱정 마 약간 이런 이름도 있고, 짐바브웨 가시면은 마브에나 오케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연합에서 2세 자녀들은 한국 이름을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해서 그 자녀들은 다 한국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네갈에서 제가 만났던 영신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이름들은 어떻게 지어질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잠비아 동쪽 지방에 가보시면은 그 아프리카의 전통이 좀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족장이나 장로가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요. 그때 아이가 태어나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름을 지은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그 아이가 태어나는 환경이 정말 좋고 밝고 즐거운 순간이면은 아마 해피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런 좋은 의미의 스마일이라든지 그런 이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불운의 이름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아프리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식구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모토 마사키라는 선교사님을 아프리카 식구들은 어느 나라에 상관없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프리카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 왔을 때 제 이름이 왜 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사모토 마사키라는 이름이 제 이름인 사카모토 나오타카라는 이름이랑 너무 비슷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실은 제 이름을 되게 쉽게 기억해 줬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만 이야기해도 그냥 제 이름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해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프리카의 선교사셨고, 일본에서 오신 아프리카 선교사셨고, 그리고 탄자니아 선교를 하실 당시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태어나셔서 1980년도까지 30세 정도의 나이대에 이렇게 연계를 가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 사사모토 마사키 선교사님의 30주년 추모를 하는 그 피오를 참 부모님께서 써주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마사키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이 탄자니아에 직접 방문했을 때 아프리카의 식구들과 함께 그 마사키 선교사님의 그 무덤 앞을 앞에 두고 그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그때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탄자니아의 어느 호텔에서 1980년도 이 당시입니다. 사사모토 선교사님이 호텔에서 머물고 계셨을 때 그때 그 탄자니아의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공산권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공산권 국가가 얼마나 그게 극심했냐면 그 나라가 종교를 탄압하고 외국인을 탄압하는 시기였었어요. 그 사법경찰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심어서 외국인이나 이렇게 종교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그 호텔에 이렇게 잠입을 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탄자니아라는 나라는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그 블랙팬서가 쓰는 그런 원주민 언어 같은 거예요. 그런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분은 사실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모토 마사키 선교사님은 이 경찰을 도둑이라고 오인하고 막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법경찰이 그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총에 맞아서 연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요. 뭐 아프리카 식구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사모토라는 그 이름이 아프리카 언어로 조금 바꾸면 모토라는 게 파이어거든요. 그 발사. 그런 이름이다 보니까 그 너의 이름은 뭐냐? 당신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이름을 밝혔을 때 그때 그런 저항 가운데 그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식구님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탄자니아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일본 대사관이랑 협의를 해서 이 사사모토라는 마사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다레스살람 지역에 이 마사키라는 그 빨간 부분을 지역명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마사키라는. 그래서 그 마사키라는 지역이 사실은 되게 잘 사는 곳이에요. 많은 대사님들이 거기 머무시는 그 곳에 그런 이름을 줄 정도로 정말로 탄자니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런 극진히 공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선교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는 당시에 90년대 사진인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 옆에는 저도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도 이런 고민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아프리카에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나는 아프리카에 남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해답을 참 어머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참 어머님께서 세네갈에서 직접 그때 고래섬이라는 그 노예 무역의 중개를 했던 그 고래섬을 방문하시면서 그때 아프리카의 한 맺힌 영혼들을 회원하시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노예의 집이거든요. 옛날 이 당시에 그 노예들이 이 그 집 안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미국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거나 남미로 건너가는 그 마지막 중개 소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머님께서 정말 기도를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어머님처럼 아프리카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나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참 어머님이 사랑하시는 아프리카를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나는 아프리카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선교는 다시금 전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아프리카라는 곳이 너무도 다른 문화고 다른 인종 그리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는 것부터 해서 되게 장난치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프리카를 내가 알기 시작하면서 보이게 되는 것들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참 어머님께서 아프리카에 방문하셔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들로 인해서 저도 여기 아프리카의 식구님들과 또 지도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대륙 회장님 뭐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You are African, 이제 아프리카 사람 다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마음을 되게 다 열었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뭐 그래서 너는 아프리카 어디 가서도 어디 보내도 적응할 수 있다고 아프리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어느 한 군데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또 갑자기 쌍투메를 가라고 하시고 뭐 세네갈로 가라고 하시고 막 이렇게 많이 어디 가라고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선교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저희들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참부모님 말씀 전집 제9번에 우리가 부여받아야 할 이름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을 회고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신의 9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의 이름으로 부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모님께서도 이 성신의 9가지 열매의 그 이름들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성신의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는 자녀는 성신의 9가지 열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축복 자녀들도 우리도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성신의 9가지 열매가 인성, 우리들의 성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얘기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런 9가지의 이 열매들이 열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성신의 9가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때로는 선교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그런 자녀로서 태어났던 것이 뿐만 아니라 그런 열매들을 맺어지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인내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죠. 즉 나의 성신의 이 열매들을 내 이름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뭐 아니면 2가지라도 한번 선택해서 나는 이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내 이름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노력을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뭐 양선, 착함의 뭐 사카모토라고 하듯이 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효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